안녕하세요. 아동상담 전문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부모 되기의 5개 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경험하셨던 또는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들을 기준으로 아이를 굉장히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그 방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부모님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실은 아이한테 좋은 양육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대라고 얘기하면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TV나 매스컴에서 보는 굉장한 학대들을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의 학대는 부모가 아이한테 민감한 돌봄을 주지 못한다거나 아이가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일종의 학대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본인들의 양육 태도가 어떻게 잘못된 거고 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된 태도들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아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보다 슬기롭고 좋은 양육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부터는 아이들의 기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질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성격하고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격과 기질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유전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성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을 이루는 기초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정서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요인이 됩니다. 유전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애를 쓰고 때로는 아무리 아이한테 맞춰주고 하더라도 쉽게 아이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반대로 아이를 도저히 다루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아이의 기질은 안정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측해 볼 수 있는 변인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겁이 많고 새롭거나 낯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아이가 내 아이의 기질이라면 이 아이한테 새로운 환경을 경험시켜 주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바꿀 때 갑자기 아이를 보내기보다는 미리미리 둘러보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미리미리 설명해 주고 다른 아이보다 충분히 더 긴 시간을 줘서 천천히 적응하도록 우리가 예측해서 아이한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질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보다 실패하지 않고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아의 기질과 또 어머님의 또는 아버님의 반응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해서 아이의 경험의 질을 형성하게 되고 아이가 스스로에 대해서 갖는 자기상을 긍정적인 자기상을 맺게 하냐 부정적인 자기상을 맺게 하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의 유형은 많은 학자들마다 각자 다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유형의 카테고리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어떤 요인들을 구성 요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아이들을 분류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질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더딘 기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봅니다. 순한 기질은 전체 아이들의 한 40% 정도 해당한다고
것으로 연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까다로운 기질은 한 10% 정도 해당한다고 하고, 더딘 기질, 그러니까 더디다고 해서 발달이 늦은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적응이나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들에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 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아까 40%, 10%,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00% 중에 나머지 35%의 아이들은 이제 어떠냐면 이 세 가지 유형에 뚜렷하게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각각 조금씩 섞여 있는 아이들은 35%고 조금 뚜렷하게 기질의 특성을 보여주는 아이들은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고 까다로운 아이인지 순한 아이인지 더딘 아이인지를 나눴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아이들을 보고 나눈 게 아니라 몇 가지 구성 요소를 토대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이제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유아기, 아주 갓난아기들부터 이제 영아기 아이들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좀 자는 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이고 푹 자고 잘 일어나고 또 배가 고프면 적절한 시기에 이제 우유를 달라고 울기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생활 리듬이 규칙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생리적인 리듬이. 이런 아이들이 생리적 리듬의 규칙성을 가질 때 이제 이 부분을 한 가지 구성 요소로 보고요. 두 번째는 접근과 회피라는 요인을 보는 건데요. 접근과 회피는 새로운 자극이나 어떤 변화가 주어졌을 때 영아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짝반짝한 장난감을 아이한테 줬을 때 어떤 아기들은 막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뒤로 숨는 아이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아이가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접근과 회피의 최초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질을 나누는 구성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응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적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이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순한 기질의 아이도 낯선 변화나 새로운 어린이집을 가거나 하면 좀 겁도 내고 무서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잘 설명해주고 달래주면 다시 잘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얼음처럼 얼어가지고 한 달 동안 아이가 그냥 적응을 못하는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낯선 기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현관 앞에서 울면서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적응의 이제 실패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성의 질이 어떤가 하는 것도 아이들의 기질을 나눠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분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영아의 하루의 기분을 이렇게 양육자가 봤을 때 어떤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엄마를 보고 웃고 그리고 그냥 즐겁고 장난감을 가지면서 잘 웃고 하루에 전체적으로 우호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기분의 양이 좀 비교적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깰 때부터 짜증을 내고 울고 별거 아닌 거에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기분 상태의 양이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역시 관찰을 통해서 기질을 나눌 때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반응 강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앞서 설명한 뭐 적응성이라든가 접근 회피와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응 강도는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거부하는지 아이가 즐겁거나 뭐 불쾌한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자극이나 환경에서 아이가 보여주는 반응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아이가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얼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반응의 강도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기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 기준선이 좀 낮은 아이들이에요.
다른 또래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50 정도까지의 자극이 아니라면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어떤 아이는 이 기준선이 한 20밖에 안 돼서 30만 돼도 벌써 막 화가 난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또는 거꾸로 겁이 난다든가 무섭다거나 해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기준선이 낮은 아이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반응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질을 나눌 때 5가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분류해 볼 수 있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께서도 집에서 내 아이의 일상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각각의 요소들의 내 아이의 규칙성이 어떤지, 접근과 회피가 어떤지, 적응성이 어떤지, 기분 상태가 어떤지, 반응 강도가 어떤지를 잘 살펴주시는 것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인데요. 전체 아이들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키우기에 좀 수월한 아이들이에요. 부모와의 갈등이 좀 적고 좀 찡찡거리거나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다가도 좀 달래주거나 설명해주면 바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하루의 전체적인 기분이 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좀 많이 있고, 반응 강도도 적절해서 쉽게 흥분하거나 화내거나 얼어붙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좀 좌절하거나 좀 두렵거나 실패해도 잘 설명하고 격려해주면 다시 자기의 건강한 부분들을 탄력성 있게 회복하는 유형의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까다로운 기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건데요. 지금 있는 상담센터에 20년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아이들이 바로 이 까다로운 기질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의 구성 요인들에서 대부분 다 걸리는 아이들이에요. 생활 리듬도 불규칙적이고 반응 강도도 세고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거부적이고 적응도 잘 하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아주 어린 연령에 이미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갈등들을 주호소로 상담센터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 타입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반응 강도가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하여금 강하게 자꾸 아이를 훈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세게 자기를 표현하고, 또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더 엄격하게 훈육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충돌하게 되는 타입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주 어린 영유아 때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권위가 있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부모님한테 따라오는 유형으로 이제 해결이 되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들이 지속이 되면 청소년기로 넘어가서 아이가 자기의 힘이 생기고 주장이나 표현의 어떤 힘들이 사춘기 때 올라오게 되면 부모님과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일탈이라든가 문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타입의 아이들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믿지도 않고 억울함도 많고, 그리고 조금 자기한테 뭔가를 좀 부정적 피드백을 하거나 해보지 않았던 거를 도전하게 할 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로부터 약간의 이제 말썽쟁이 같은 아이가 돼서 집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또 아이를 또 한 번 야단치게 돼서 사실은 아이가 자기에 대한 좋은 느낌을 유치원이나 집에서나 모두 경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격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세고 공격적인 아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불안도 높고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역시 어느 기관이라든가 새로운 활동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부모님께서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자극을 불편하다, 자극을 무섭다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인식하는 기준의 선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불편한 자극에 홍수 속에 빠져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편안하고 우호적이고 내가 좀 할 법한 어떤 곳이 아니라 계속 경계하고 불편한 거를 참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전쟁터 같은 곳으로 아이들이 많이 느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낮은 역치의 감각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얘가 소리에 너무 예민한지 아니면 친구들이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를 불편해하는지 편식이나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얘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뭔지를 잘 살펴서 좀 아이에게 영유아 시기에는 좀 맞춰주시는 부분들, 환경이 좀 맞춰주시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인내와 일관성을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아이들이고요. 부모님께서 이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시고 일관적이고 조금 수용적인 태도로 아이의 불편을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이 유형의 아이들은 반드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과 어머님이 긴밀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셔서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힘든 점은 없는지 아이를 좀 도와주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더딘 기질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까다로운 아이들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많고요. 순한 아이랑 또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더딘 기질의 아이들 역시 적응이라든가 자극에 대해서 즐겁거나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가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 아이들도 우선 거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처럼 겉으로 그걸 표현하거나 이렇게 외현화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아니라 가만히 얼어 있어요. 뭐 좀 수줍긴 하지만 유치원에 적응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어서 아이가 견디다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딘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상담센터를 조금 일찍 방문한다면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 비교적 늦게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변화를 이제 싫어하고 거부하지만 까다로운 아이들과의 차이점으로 보자면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미리 예측하도록 설명해주면 결국에는 순한 기질의 아이들처럼 잘 적응하는 모습을 이제 결국에는 보여주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럼 더딘 기질의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우선 이 아이들은 그때그때 표현하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를 잘 이해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미처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불안한지 불편한지 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의 어떤 우유부단함이라든가 느린 적응이 좀 답답해서 재촉하시거나 막 미리미리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결코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리 예측하게 해주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기다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내 눈빛만 봐도 다 알아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바깥에 나가면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유형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시간과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괴리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 상황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아이 스스로 아이의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질에 맞는 양육이 왜 중요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유전적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전제로 강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까다로운 아이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까다롭고 적응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 시기까지의 아이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자아의 발달이라든가 성격
성격 발달 또는 대처 능력의 발달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질이 조금 더 날석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부터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편안한 방식으로 적응하는 건지, 편안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지를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진 않지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도 좋은 성격을 가지고 좋은 관계와 적응을 맺기도 하고, 순한 기질의 아이도 또 거꾸로 좋지 못한 적응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질 자체를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고, 기질을 잘 이해해서 아이가 자기 방식에 맞게 잘 발달하고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린 영유아기 아이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부모님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말도 할 수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배가 고파도 울기밖에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자아상이 형성이 되고, 또 나아가서 외부가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외부가 굉장히 냉정하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곳인지에 대한 인식을 출발하게 돼요.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태도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은 그냥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랑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잘 키우고 싶지만 아이가 너무 까탈스러우면 참다가 엄마도 폭발하게 되잖아요. 더 세게 하게 되면 아이는 그거에 대한 반발심을 또 더 갖게 되고 악순환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영유아기 시기까지는 아이들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 아이는 좀 긴장을 잘하는 아이구나. 내 아이는 어떤 자극을 굉장히 불편하게 반응하는 아이구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태도를 가져야 참아주거나 이렇게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진짜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이해와 그거에 맞는, 아이 기질에 맞는 양육 태도를 조화롭게 잘 해주시는 것들이 아이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대로 가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너무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발달의 순서라든가 양육 태도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한테 적용시키기보다는 아이를 좀 잘 관찰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불편해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무서워하는지, 반응의 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서 아이의 방식을 조금 수용해 주시면서 시간을 두고 아이가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든든한 환경이 되어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이의 기질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